현실은 의식의 편집본이다. 안녕하세요. 유니버스의 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영화 트루먼 쇼를 단순한 SF가 아니라 영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어를 그대로 영상화한 작품입니다. 동굴 속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외부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트루먼에게 세트장은 동굴이고 조명은 태양이며 배우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묻는 것 같죠. 당신이 믿는 현실은 정말 현실인가? 크리스토프는 나는 트루먼에게 거짓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줬어 라고 하며 영화는 끝나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삶, 안전하지만 조작된 삶,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트루먼은 완벽히 보호받았지만 영화에서 주인공은 단 한 번도 선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연출된 삶, 그리고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취향, 남의 시선에 맞춰서 만들어진 나의 캐릭터. 어쩌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쇼에 출연하고 있는 또 다른 트루먼일지도 모릅니다. 카메라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문 앞에서 크리스토프는 신처럼 말합니다. 밖의 세상도 똑같이 거짓으로 가득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경험해 주기로 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은 정말 내 의지인가? 혹시 누군가가 만들어준 안전한 세계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당신은 아직 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설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영화를 보면 감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화는 감정적으로 슬프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영화 안에서 끝나지 않고 조용히 제 삶을 계속 건드리게 되는 그런 느낌 말이죠. 트루먼의 삶에는 큰 비극이 없습니다. 폭력도 없고 극단적인 가난도 없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겉으로 보면 꽤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불편한 이유는 트루먼이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삶에서 질문이 사라져 있다는 점입니다. 삶이 너무 잘 굴러갈 때 우리는 굳이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트루먼의 세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완벽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도록,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놀라울 만큼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화의 두 핵심 인물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트루먼 버뱅크입니다. 그는 특별한 영웅도 체제에 맞서는 반항가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트루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거짓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바다는 단순한 트라우마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다는 구조입니다. 육지는 정해진 동선이 있는 세계이고 바다는 대본이 없는 세계입니다. 바다는 실패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트루먼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유 이후에 시작될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계를 만든 인물인 크리스토프를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전형적인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자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가 너를 보호한다. 밖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 크리스토프가 두려워하는 것은 트루먼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트루먼이 이 세계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트루먼이 떠나는 순간 크리스토프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죠. 그의 질서와 그의 의미와 그의 신념이 함께 붕괴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을 가두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트루먼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호와 통제는 완전히 겹칩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선택권을 대신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로 바뀝니다. 중요한 점은 트루먼이 사는 세계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안정적이고 직업은 보장되어 있으며 위험은 사전에 제거되고 감정의 파동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체계,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그 안에 머물 수 있고 폭력이 아니라 관리로 유지되는 세계. 트루먼은 그 안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두 같은 세상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감동하고 누군가는 불안해하며 누군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세계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아주 제한된 정보의 조합입니다. 망막에 맺힌 시각 데이터, 고막을 울린 청각 진동, 피부에 닿은 감각 신호들, 이 모든 것은 바깥의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뇌가 전기 신호로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 이 현실은 밖에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뇌 안에서 생성된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트루먼의 세계가 가짜였던 이유는 그가 속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는 완벽하게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자연스럽게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 이어집니다. 동굴 속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밖의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루먼에게 세트장은 동굴이었고 조명은 태양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이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진짜 세계가 아닙니다. 그가 얻은 것은 의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일지 모릅니다. 혹은 아무도 연출하지 않은 우연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나 의식이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니면 자유 이후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자기 자신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트루먼과 같은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니버스였습니다.